심한 경우에는 그냥 여자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약한 남자, 혹은 부담스러운 남자, 최악의 경우에는 내 의도와는 다르게 무리한 남자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딱 하나의 행동만으로 이런 불상사를 막으면서 다정한 남자가 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소개팅에 미친 남자 소미남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어디서 어떻게 일본 여자를 만나야 할지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 텐데요. 이번 영상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칭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론에 대한 영상이 되겠네요. 참고로 프로그램을 참석하신 분들은 실제로 저를 보셨겠지만 저는 키가 작습니다. 객관적으로 보편적인 여성들의 이상형에서 가장 크게 벗어나는 조건 중 하나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신세한탄을 해봐야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영역은 쿨하게 보내주고 노력할 수 있는 영역이라도 노력해서 바꿔야 나의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재수없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주변에서 너가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나라는 말도 많이 들었을 정도로 눈이 높습니다. 당연히 저보다 키가 큰 여자도 만나봤고 실제로 제 앞에서 키가 큰 남자가 이상형이라는 여자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그저 보완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보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차니즘이 정말 심한 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할 수 있고 당장 할 수 있는 최대한 쉬운 방법들로만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만큼은 끝까지 다 보시고 무조건 행동에 옮기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참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매칭률이 올라가야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먼저 여러분의 상태를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어떠한 종류의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고 있다. 두 번째, 나는 기초 화장과 머리 손질 방법을 알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여자의 심리를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공략할지에 대한 나만의 전략이 있다. 여기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은 하고 있으셔야 할 텐데 어떤가요? 1, 2번을 하고 계시다면 바로 3번으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에 다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이 영상을 본 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직접 일본 여성분들과 소개팅을 주선하면서 직접 이상형을 물어본 결과 무조건 나오는 대답 두 가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맨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상형에 대한 질문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야사시입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남자의 느낌이죠. 두 번째가 리더십, 상남자 같은 큰 틀에서의 남성미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상형 질문에서 여성들 스스로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잘 하지 않는데요. 이미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외모에 대한 평가는 끝이 나고 마음속으로도 어느 정도 판가름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외모를 보는 기준은 제각각이고 본인들도 본인들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보편적인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확실히 존재하니까 무조건 실천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여자들의 이상형은 외모가 본인이 세워둔 기준 이상은 되면서 친절하고 남자다운 남자,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외모에 대한 부분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팅을 주선하다 보니 외모가 이미 뛰어나신 분들이 더더욱 외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운동도 더 많이 해서 몸도 좋고 스타일링도 더 열심히 하는 인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이미 나의 외모를 개선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여자의 바리에이션을 넓혀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만 하면 결과는 무조건 좋아진다라는 것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영상의 목적도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딱 한 번만 느끼게 된다면 저는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크리스트 1번이 운동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운동.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일도 바쁘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싶은데 시간을 따로 낼 수 있을까? 헬스장부터 끊어볼까? 큰 마음 먹고 헬스장을 끊더라도 결국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몇 번 가지도 않고 운동을 포기한 분들 혹은 아예 시작조차 못한 분들도 많죠. 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는 너무 뻔하니까 바로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집에서 15분씩 어떠신가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이 정도면 할만한데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고 있던 분들에게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저도 하고 있습니다. 루틴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표를 보고 이틀에 한 번 푸시업을 합니다. 여기에 살짝 복근에 대한 욕심이 생기신다면 추가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복근까지 다 해도 20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운동 전혀 안 합니다. 몸이 더 좋아지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제 의지로 안 하는 것이겠죠? 그래도 저는 이것만큼은 하려고 노력하고 꾸준히 하는 중입니다. 에이, 이 정도로 운동해서 뭐가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작 이거 하고 운동한다고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안 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틀에 한 번씩 집에서 15분씩이라는 기준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상황 때문에 못했다라는 말은 하지 못할 기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안 한 것이 되겠죠. 링크는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이 영상까지만 보시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봅시다. 다음은 2번입니다. 전체적으로 스타일링이라고 하겠습니다. 에이, 남자가 무슨 화장해, 옷도 편한 게 최고지, 로션도 잘 안 바르는데 무슨 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실제로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군대에서도 에이, 남자가 무슨 선크림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선크림도 안 발랐었습니다. 그나마 향수는 20살 때부터는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귀찮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남자다움이라는 핑계를 들고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귀차니즘이 진짜 심하거든요. 주변 남자들에게 놀림 받을 것 같다고요? 저는 차라리 그 놀림을 받고 제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놀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그냥 열등감에 쩌들어서 견제한다고 생각하고 치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저도 처음에는 누가 놀리지 않아도 스스로 주변에서 화장한 거 알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해봤고 아직까지도 누가 보는 곳에서 화장을 하는 것은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타일링의 결과를 알고 있는 이상 적어도 여자를 만날 때와 중요한 자리에 갈 때만큼은 기초 화장과 스타일링에 신경을 씁니다. 실제로 피부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피부가 좋다는 말도 듣고 뭐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평상시에 느껴지는 호감도와 신경을 썼을 때의 호감도의 차이는 체감이 명확히 될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안 할 수가 없는 몸이 됐습니다. 당연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실제로 제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스타일만 가다듬으면 훨씬 괜찮을 것 같은 남성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에이, 남자가 뭘 이런 걸 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남자들을 손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술이나 샵을 방문해서 해야 하는 레이저 제모 이런 거 빼고 이번에도 딱 집에서 간단히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타일링의 관점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반응이 좋았던 경험이 있다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적어도 여자에게 물어보고 여자가 추천하는 스타일링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직관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향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향수 무조건 써야 합니다. 제가 써봤을 때 무슨 향수 써? 향이 너무 좋다라는 말을 들어봤던 향수만 꼽자면 버버리 위켄드 제품이랑 이번 일본 일정에서도 2명의 여성에게 들어봤었던 존바바토스 아티산 퓨어 이 두 제품입니다. 두 번째 향수는 계속 맡고 싶다고 해서 손목을 그냥 계속 코에 갖다 댔었습니다. 저도 아직 엄청 다양한 종류의 향수를 사용해보진 않아서 다른 제품도 좋은 제품이 많겠지만 적어도 여자가 직접 좋다는 반응을 보이는 향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두 개 중 하나를 써보세요. 버버리나 존바바토스에서 저한테 광고를 줄 일도 없고 저한테 무슨 판매 수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금액도 비싸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은 머리 스타일입니다. 집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머리 컨설팅하는 미용실을 찾아보세요. 컨설팅은 딱 한 번이면 됩니다. 해당 머리에 맞는 머리 손질법도 알려주니까 그 이후로는 그냥 같은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가서 똑같이 잘라달라고 하고 똑같이 손질하기만 하면 되니까 컨설팅에 매번 돈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타일을 바꾸고 싶게 된다면 그때만 새롭게 컨설팅을 받으면 되겠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려운 분들은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 디자이너 선생님의 경우 만약 제가 남자친구라면 머리를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편한 머리, 내가 마음에 드는 머리는 이제 놓아줍시다. 그 다음은 옷입니다. 옷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은 옷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어떻게 사시나요? 무신사 같은 대형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다면 후기를 당연히 보실 텐데요. 후기를 보실 때는 이렇게 입고 갔더니 여자친구가 혹은 여자가 스타일이 너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뉘앙스의 후기를 중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남자가 자기 생각대로 너무 이쁘고 만족합니다 이런 후기는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패션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고 자신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이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남성 쇼핑몰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께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평소 패션을 알 수 있는 사진을 DM으로 보내고 체형에 맞춰서 옷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스타일을 추천받으셨다면 그대로 주변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자에게 이번 주에 소개팅이 있는데 몇 번 스타일이 가장 좋을 것 같아? 혹은 내 이미지상 평상시에 어떤 스타일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고 그 답변대로 옷을 주문하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입기 편한 옷도 이제 넣어줍시다. 저 역시도 제 안목을 믿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까지도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냥 하라는 대로 추천받아서 합니다. 다음은 기초 화장입니다. 남성분들은 거부감이 가장 심한 테마일 텐데요.
저 또한 거부감과 귀차니즘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화장은 화장이라고 해봤자 피부를 더 좋아 보이게 만들고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드는 정도니 너무 지레 겁먹지 말고 일단 제 말 믿고 그냥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셔야 할 것은 외모가 이미 출중하신 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초 화장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았고 최근 남성들은 점점 더 기초 화장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죠? 비용과 시간과 귀차니즘을 이겨내 가면서 할 만한 충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화장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만 이득을 보던 시대였다면 최근에는 하지 않으면 나만 피해본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기만 한다면 여자가 바라보기에 마이너스가 될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 것이 무조건 더 좋습니다. 제가 뭐 뷰티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기초 화장에 관련된 내용은 직접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저처럼 귀차니즘이 가득한 남자분들은 공유해드리는 채널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저도 이 채널에서 방법들을 배우고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단순 정보 공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자들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여기에 대해 다룰 내용은 몇 시간을 떠들어도 모자라겠지만은 머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 적어도 딱 이것만큼은 하셨으면 좋겠는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자가 어떤 것을 원하고 어디에 끌리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관심도 솔직히 크게 없습니다. 연애 경험이 풍부하거나 단순 여자 경험이 많은 분들이야 경험을 통해 체득을 했겠지만 만약 경험이 많지 않다면 학습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아까 일본 여성들에게 직접 이상형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항상 나오는 대답이 다정한 남자, 리더십이 강한 남자라고 했었는데요. 뭐 이거는 단순히 일본 여자들에게만 한정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내가 상대에게 해주고 싶은 행동을 하면서 나는 다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다움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으스대고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무례한 모습을 보이는 게 남자다움을 어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정함과 남성성은 이미지상 상반된 개념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결국엔 우리는 남자다우면서도 다정하고 세심한 남자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결론까지는 맞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정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준다거나 문을 열어준다거나 수저를 놔준다거나 음식을 덜어준다거나 이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자들은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나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그것을 눈치껏 알아채고 해결해주는 남자에게 다정하고 세심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물론 단순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해줬을 때도 여자가 이 남자 다정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얻어걸리는 느낌이 강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다정한 행동이 상대에게는 불편함을 느끼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영상은 일본 여자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 보는 영상이잖아요. 한국에서는 다정한 행동이 일본에서는 무례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잘해주더라도 그냥 착한 사람, 그냥 잘해 보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그냥 여자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약한 남자 혹은 부담스러운 남자, 최악의 경우에는 내 의도와는 다르게 무례한 남자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딱 하나의 행동만으로 이런 불상사를 막으면서 다정한 남자가 될 수 있는데요. 주어진 대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 조건이 필요합니다. 초반 이성과의 대화에서 주된 목적은 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개념을 정립하셔야 합니다. 참 쉬워 보이는 방법이지만 사람은 원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는다면 놓치기가 쉽습니다. 아니요, 놓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대가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대화 방식에 대한 의식만 한다면 상대방과 나누는 대화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상대의 결핍이 뭔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할 것 같은지에 대한 부분을 유추를 하고 전략적으로 상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해주는 것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행동대로 잘해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연히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하셔야 할 텐데요. 여기서 다루기엔 시간이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동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명이 바뀌고 나서 삭제하기는 아까워서 그냥 멤버십 영상으로 돌려놨었는데요. 일시적으로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유추가 되시기만 한다면 게임은 끝났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넌지시 크게 내색하지 않으면서 과하지 않게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남성성 중에서도 리더십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1대1인 경우 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가 내 말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상황을 쌓아 나가면서 심리적으로 의존도를 높여나가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다수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한일 로맨스나 교류회 같은 환경이 다수가 함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대놓고 열려있는 환경이기 때문인데요. 이건 제가 실제로 한일 로맨스를 진행하면서 특히나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진행자로서 소개팅을 진행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시간 통제나 진행 방식 같은 딱 필요한 부분만 진행하고 나머지 상황은 일부러라도 뒤에 빠져서 참가자분들이 본인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장보기를 하거나 다 같이 BBQ를 할 때도 저는 시작과 종료 시간이나 방식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참가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진행을 하고 딱 빠지면 정적이 흐르는 순간이 많습니다. 딱 이 타이밍이 남자의 가장 원초적인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운 경우가 많이 보였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정적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누군가는 나서서 이 상황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한 경우도 있으니까 말이죠. 당연히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낯을 많이 가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그냥 나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끌어 나가는 방식 또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완급 조절은 당연히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이 남성의 사회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도 할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남성성이 넘치는 남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무리에서 우두머리는 여러 명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한 무리의 우두머리에게 특수한 가치를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성적인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수가 있는 환경은 리더십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는 것을 의식하시고 능동적으로 행동해보세요. 외모 이런 걸 다 떠나서 여자의 본능을 건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이끌어 나간다던가 문제 해결을 먼저 나서서 한다던가 라는 행동이 원래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부자연스러움으로 인해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보편적인 여자가 더 나아가 내가 관심 있는 여자가 어떠한 포인트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은지 파악하려고 노력하시고 내가 가진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전략을 짜세요. 어떠한 상황이든 자기 자신만의 본연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은 반드시 옵니다. 전략을 잘 짜셨다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왔을 때 더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실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유도하는 것까지도 가능해지실 것입니다. 당연히 결과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 어떠한 운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 당장 시작하세요. 두 번째, 스타일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 내 안목을 믿지 마세요. 세 번째, 이성을 대할 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매력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면 전략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행동하세요. 하나 까먹었네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셔야